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모두 다 힘 받으십시오. 이번 영상은 왜 이준석에 의해서 민심이 폭발적으로 이준석을 등장시켰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이준석에 의해서 이준석을 왜 국민이 등장시켰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양한 시각이 있죠. 지금 언론 지상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은 한 신문에서 한국일보인가 중도신문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세대 교체가 이준석을 통해서 시대 정신으로 나왔다 이러는데요. 그놈의 뭐 시대 정신은 아무 때나 다 갖다 붙여. 제가 말씀드렸죠.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시대를 지나야지 그 시대 정신이 있었다는 것을 안다. 르네상스가 있었다는 것은 르네상스의 그 화려한 문화는 당대 사람들은 몰랐고 후일의 르네상스라는 문화 융응의 시기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왜 20대, 30대들이 이준석 편이 되어 있을까 하는 문제죠. 그죠? 그리고 지금 제가 경악스러운 그 우파 유튜브들의 논리를 요새 보는데요. 그들은,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부정선거를 부르짖었고, 또, 60, 70, 80의 산업화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주도해야 한다고 계속 방송을 하면서 돈벌이를 하던, 방송들이죠. 100개면 97, 8개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요새 이제 이준석을 그 대선언을 밀면서 다른 방송도 간혹 조금 봐요. 근데 걔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는 5060으로 내려오더라고요. 50대까지 내려오더라고요. 우리 5060 세대는 산업화와 민주화 세대다. 그래서 우리가 5060은 산업화 민주화 세력이기 때문에 나경원을 지켜야 되고 국힘 기득을 지켜야 한다. 보수를 지켜야 한다 하고 방송을 해요. 특히 고성국 같은 놈이 그런 방송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놈들이 언제 50대를 갖다가 지금 50대 주축이 누구죠? 요번에 이준석의 시대 정신이 뭐 세대 교체다. 국힘의 6070을 쫓아내고 또 민주당의 586, 50대들 민주화 세력을 쫓아낸다. 이게 지금 하도로 나온 게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파 유튜버들이 이놈들이 언제부터 50대를 갖다가 민주화 세력으로 산업화 세력으로 우파 진영에 끼워 넣느냐 이거죠. 그들의 목적은 50대를 갖다가 척결하고 문재인 정권을 척결하고 박씨 정권을 만들자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박정희 박근혜로 이어지는 산업화 세력을 주축으로 해서 돈벌이 했던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고고TV는 초창기부터 2년 됐어요. 지금 2년 됐는데 초창기부터 산업화 민주화 세력이 계획을 해야 하며 그죠? 우리 산업화 쉽게 말해서 보수의 가치는 공정과 온정과 경쟁이다. 시장 자유주의는 경쟁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그 산업화 민주화 세력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 제가 민주화 세대를 하는 것은 지금 60대들이 산업화 세력만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박정희 중기 말기에 고등학교 대학을 다녔었고 유신 이후로 그들이 산업화 민주화를 같이 하면서 박정희 말기에 인권에 저항을 했죠. 그들이 산업화 민주화 세력이고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현재 50대라는 것들이 쉽게 말해서 대학 때 학생 운동을 하고 돌멩이를 던지다가 그들이 노무현 때 정권에 진입하고 문재인 때 정권을 장악했을 때 그 이외에 50대도 많다. 그래서 50, 60, 70은 제가 산업하면서 민주화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면은 20대, 30대도 우리를 따라온다 하고 2년 동안 방송했습니다. 근데 우파 유튜브들은 이런 쓰레기들이
박정희 박근혜만 빨고 돈벌이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50대도 민주화 세력이고 산업화 세력으로 끼워 넣어서 이제는 돈벌이를 하고 있어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왜 2030 플러스 5060에 요번에 융합화가 들어갔다고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찍어놨는데요. 왜 2030이 이준석을 통해서 이준석을 도구화시키며 이준석을 통해서 혁명을 갖다가 주도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그건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권 4년을 보자는 거죠. 또 탄핵 과정을 보자는 거죠. 최순실이가 끼었기 때문에 국정농단이 맞습니다. 그거는. 박근혜는 큰 죄를 안 지었지만은 최순실을 끼어넣음으로 인해서 그거는 국정농단 맞아요. 그때부터 탄핵 무효하고, 그죠? 그 다음에 광화문에서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광화문에 진출해서 수만 명씩 모이고 수천 명씩 모이고 2019년 10월 9일 날하고 10월 3일 날은 100만 명씩이나 보였는데 왜 문재인을 못 무너뜨렸던가 하는 문제죠. 그렇죠. 그 수만 명씩 수천 명씩 모였거든 새칭 태극기 부대라는 사람들과 전 태극기 부대 사람들 존경해요. 그분들과 그 연단에 선 놈들은 제가 정오해요. 또 유튜브 앵벌이들도 정오합니다. 고고티브도 고고티브를 갖다 유튜브 앵벌이라고 하는 놈들은 나한테 대죠. 내 돈 들여 사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들 고고티브에 보지 마세요. 그러면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전에 3년 동안의 거리 투쟁을 했고 북치고 장구치고 그쵸? 말 타고 다녔는데 또 부정선거 프레임을 갖고 돈 빨아먹었는데 1년 동안 그 대표적인 놈들이 다 우파 유튜버예요. 젊은 애들이 또 그렇고 젊은 애들은 그 뭣도 모르고 나이 먹은 60대들 70대들 그 유튜버 세력한테 기대가지고 돈 빨아먹는 거고. 근데 왜 실패했는가? 이게 있어요. 제가 요번에 이준석 편을 보면서 유럽의 정치 혁명, 또 미국의 젊은이들의 정치 혁명 그런 걸 방송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방대해요. 너무 방대해서 말을 못 하는데 못 찍겠더라고. 그거 하려면 몇 시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왜 2030은 광화문으로 그 나이 드신 거나 우파 유튜브 세력이 주도하고 돈벌이 하는 광화문에 안 나가고 왜 이번에 시대 전환을 시도했는가 이런 거죠. 시대 전환이란 말이 맞아요. 세대 교체도 맞고 시대 교체도 하는데 시대 전환을 시도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죠? 그들에는 무기가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무장된 세계의 모든 정보와 문화와 문명을 갖다가 흡수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있었다. 거기서 그들은 그것을 도구화시켰고 거기서 그들은 이준석이라는 대상으로 하여금 그들의 욕망과 희망을 갖다가 투영했다 하는 건데 그러면 왜? 그 솔직히 말해서 광화문에 나가보면 20대들도 몇 명씩 있어요. 왜 50대도 몇 명 있고 대부분은 60대 70대예요. 대부분이 80대도 많고 왜 그들과 같이 광화문에 나가지 않았는가? 자 여기서 보면은 그들은 세상을 달리 보고 시작했다. 가장 극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들은 구체제를 갖다 부정했죠. 2030 때 2030들 10대 20대 30대들이 벌써 5년 전이니까요. 탄핵 과정이 아버지 세대도 싫었다. 그것부터 부정을 했는데 한 3, 4년이 문재인이가 들어오니까 문재인 세대인 586도 싫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화문에 나가질 않았는데 촛불 때는 나갔지만은 촛불 때는 말이죠. 보수 늙은이들도 많이 나갔어 솔직히. 나는 가서 얼렁얼렁거리다가 보기만 했죠. 저는 태극기 그 나중에도 몇 번 나가보고 자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제가 운동권 출신이라 그랬죠. 언더운동권. 조직화가 산발적으로 돼 있고 과거를 향유하더라. 국민한테 탄핵을 당했고
그죠? 또는 국민한테 버림을 받은 그 구세력들이 광화문을 주름 잡으면서 돈벌이를 하더라. 그 논리가 전 국민한테 다가서질 않더라. 그렇죠? 광화문에 100만 명 나가면 좌파 애들도 100만 명 나오고 이게 공학적으로 말이죠. 세력 대결이 되던데 그 세력 대결에 끼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던 2030이 자기들만의 도구를 찾고 자기들만의 욕망을 갖다가 구현할 수 있는 상대를 찾았다. 거기서 나온 게 이준석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의 현상은 이건 현상입니다. 신드롬 현상인데 이것은 앞으로 거역할 수 없는 대세가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왜 실패했는가? 왜 우파 유튜버 세력하고 그죠? TK 수구 꼴통 세력이 왜 광화문 걔는 광화문 대첩이라 그러잖아요. 광화문 대첩과 거리 투쟁이 실패했는가? 그들은 과거를 향유했고 과거를 갖다가 찬양했고 미래를 제시하지 않았다. 박근혜만 살려달라. 탄핵은 모이다. 이것만 외쳤죠. 부정선거다. 이런 것만 외치고 다녔죠. 그게 극도로 국민들한테 혐오스럽게 찍혔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거기 나가서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문재인 물러가라 하는 분들은 일반 국민이기 때문에 존경한다 그러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빨아먹고 헌금을 받고 빤스 목사같이 또 과거에 어느 정도의 정치적으로 쬐끔 명망이 있던 애들이 연사를 잡고 지들이 생활력과 정치력을 갖다가 쬐끔이라도 유지하려는 그 세력 때문에 대한민국은 더 그로 빠져버렸다. 그게 김종인의 등장 이전의 그 상황이었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지금 우파 유튜버나 또는 수구꼴통 TK 세력 일부 이제 요번에는 많이 돌았었어요. 점점 돌았을 거야. 이준석 쪽으로, 개혁 보수 쪽으로. 또 강구했던 그 보수적인 색채를 그 몸에 덕지덕지 붙은 그런 보수적인 사람들, 보수의 가치도 뭔지 모르는 사람들, 무조건 박근혜를 연호하고 박정희를 연호하면 보수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지랭이들이 왜 성공을 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죠. 완벽하게 국민의 민심에 이반되어 있었고 완벽하게 미래에 대한 주장이 없었고 완벽하게 생활정치를 갖다가 부정했다. 이념도 아닌 이념만 가지고 광화문에 나가서 박근혜 살려내라. 문재인 물러가라. 빨갱이 물러가라. 종북 물러가라. 응? 그런데 2030들이 그러면 제가 언덕운동권이라고 그랬죠. 언덕운동권이 뭐 하시는 분들인지도 몰라. 운동권을 조직하는 머리예요. 머리.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은 2030의 대두는 기존의 데몬스트레이션, 기존의 저항을 갖다가 싹 바꿔버리고 새로운 저항색으로 드러났는데, 조직이 뭔지 모르고, 운동의 논리도 뭔지도 모르고, 민주의 가치가 뭔지도 모르고, 보수의 가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때까지 우파 유튜브에서 나이 든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박근혜만 연호하면서 돈 빨아먹었다. 그것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우파의 가치를 갖다가 파괴시켰으며, 그거를 본 2030들이 튀어나온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40년 전, 30년 전 한번 봅시다. 그죠? 박정희 시대 말기에 또는 그 전에 4.19 어거 때 보면은 10대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4.19 어거를 주도했죠. 혁명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레짐 체인지가 안 들어갔으니까. 그죠? 그들도 젊었다. 그들은 미래를 갖다가 향유하지 못하고 일단 구체제, 자유당을 없애버리자, 이승만을 없애버리자 하고 4.19 어거가 나왔고 실패했죠. 체제 변혁을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고 민주당도 자유당만큼 썩었기 때문에 그죠? 장면이가 나와서 더 말아먹었죠. 당시에 장면이나 윤보성 같은 애는 대단한 기회주의자죠. 지금 지나고 보면은. 4.19 어거 이후에 5.16 혁명이 나왔다. 쿠데타인데 혁명이다. 그때는 왜 성공했는가? 가난하고 헐벗고 죽어가는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경제부흥이라는 미래정신과 시대정신을 들고 나왔다. 박정희가.
그리고 레진 체인지, 구체제를 혁파했다. 앙시앙 여짐을 혁파했다. 그래서 박정희의 전방과 중방까지는 유신 이전까지는 성공했다. 당시의 주체가 박정희를 위시해 모든 애들이 30대, 40대의 군인들이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박정희를 물러뜨리고 암살당해서 물러나면서 서울에 봄이 왔을 때 저항을 했는데 단순히 그 사람들은 박정희가 암살당한 것에서 저항해서 민주주의를 다호하고 하면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가 나와서 지들끼리 그냥 세력 다툼을 하다가 전두환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신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전두환한테 정권을 넘겨주고 8년 동안 또 대한민국은 고통을 받았다. 서울의 봄 때도 그죠? 우리는 몸으로 뛰었죠. 지금같이 스마트폰도 없고 핸드폰도 없으므로 실패했다. 그때 서울의 봄을 주도한 사람이 5개 있었다. 정치인과 쉽게 말해서 구정치인, 그 당시만 해도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 박정희하고 투쟁한 15년의 그 구정치인들과 젊은이들 2030 대학생들이 다 섞여 있었고 혼란을 선택고 혼란이라는 미명하에서 전두환 신군부가 탄생했다. 그런 신군부 전두환이가 8년 동안 하고 87 체제는 왜 넘어졌는가? 왜 일어나고 60항쟁이라고 그러죠? 왜 이겼는가? 국민이. 정치 세력이 끊임없이 전두환과 목숨을 걸고 싸웠고 그 다음에 역시 대학생들이 교정을 뚫고 나와서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리 그때 종북이라는 이념이 들어가 있어도 전두환을 물리치면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87 체제 이후가 그죠? 현재까지 오는데 그것도 50하고에서 60으로 넘어가고 그죠? 그런데 그때도 역시 구체제 전두환 노태우 정권은 무너뜨렸지만은 혁명적으로 바꾸질 못했다. 거기 중심이 20대 대학생들이 있었다. 30대들이 있었다. 30대 화이트 칼라들이 20대를 지원했다. 그죠? 그러면은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 한 번도 정상적으로 20대 30대들의 폭풍 같은 분노와 미래 세력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끈 적이 없다. 촛불혁명은 그건 사기고 사기 탄핵이라고는 그러지 않지만 탄핵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한 나라의 두 대통령을 어떻게 감옥에 집어넣냐. 그거는 국가적인 모욕이기 때문에 그러나 탄핵을 당했다. 그때 나온 것은 10대, 20대, 30대도 아니고 전 국민이 다 튀어나왔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2030들의 특히 20대들의 분노는 폭발을 하는데 4.19, 5.16, 60항쟁을 이거를 보면은 그때 주도 세력이 누구냐? 젊다 일단은. 4.19는 10대, 20대가 주도했고 5.16은 3, 40대 군인들이 주도했으며 60항쟁도 역시 2030이 주도했다. 한 세대가 바뀌면서 87 체제 이후로 지금 현재 2030의 혁명적인 정치 혁명은 구체제를 갖다가 혁파하고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독재를 하지 말라는 똑같은 성향이 있는데 이번에 나온 이들은 무엇을 갖다가 요구하는가? 미래를 갖다가 요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4.19 혁명은 미래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87 체제도 미래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정치 투쟁에 불과했어요. 근데 박정희의 5.16은 미래를 요구하면서 박정희가 구체를 타파하면서 나왔죠. 저는 그 잘했다고 봐요. 5.16 혁명이. 근데 요번에 2030들이 보면은 이 사람들은 우리 자식 같은 애들은 미래를 요구하면서 이준석을 통해서 지금 정치혁명을 시도하고 있다. 무혈혁명이다. 그죠? 거리로 나갈 필요도 없고 꼰대들하고도 싸울 필요 없고 스마트폰이란 신무기로 무장을 하고 전 세계 문화가 공시적으로 나오는 것을 갖다가
무장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구체제를 갖다가 창조적인 파괴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 2030의 세대는 2030의 대두는 향후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인가? 언론에서 나오는 식으로 보면은 국힘 기득, 보수 기득도 치고 586들도 물러나게 퇴출시킨다 하는데 그 이상의 경향을 갖고 있다. 물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가치의 태동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흐름으로 가는데 지금 2030의 혁명은 정치혁명은 위대한 흐름으로 가는데 그 중심에 이준석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얼치기 평론가는 언론에서 이렇게 칼럼 쓰고 이래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기가 차요. 여전히 공학적으로 바라봐, 공학적으로. 이 사회 현상을 공학적으로 그 신문 칼럼을 쓰는 놈들은 무지랭이들이라고. 2030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지만은 우리 미래를 열어달라는 절규에 가깝지만은 자기네들이 바꾸겠다는 소리예요. 혁명화 과정이에요. 이건. 거기서 이준석이가 있고, 거기에 저항하는 세력이 누구냐? 오히려 586들은 부끄러워하고 두렵다 하고 민주당 애들이 그러고 있는데 이거 우파 애들이 오히려 더 저항이 심해요. 국힘에서 중진들이라는 명명하에 정치와 뭐 경륜과 경험 그것들이 저항이 심하고 꼴통 유튜브 완전히 좀비화가 되고 완전히 오다쿠 같이 돼 있다고. 오다쿠 같이. 우파 유튜버 애들이 오다쿠 같이 돼 있다고. 그 우파 유튜브 오다쿠 같이 돼 있는 것들은 60대 70대라고. 이거 미칠 지경이라고 제가 볼 적에. 저도 60대지만 50대 그거 TV. 그 우파 유튜브를 주다고 60만 70만 100만 이렇게 갖고 있는 애들이 전부 다 60대 70대들이야. 그걸 방송하는 애들이. 과거에 흘러간 물들이 박근혜를 팔고 박정희를 팔고 하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이 오다쿠 사회 격리자들하고 이것들이 그런 놈들이 지금 국힘의 이준석의 미래 세대에 저항하고 있고 해코지를 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풀어서 제가 이야기해요. 모든 거를 3분만 더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런 것이 한국에서는 4.19, 5.16, 60항쟁 이런 게 나왔는데 광주 사태도 60항쟁의 연장선이고 그 서울의 봄 80년 서울의 봄이 연장선이니까 이런 게 나왔는데 그럼 유럽과 미국은 어떻게 됐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들은 항상 20대들이 대학생들이 정한 역사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갖다가 계속 발전시키고 진보 정당이 나오고 보수 정당이 나오고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고 진보에서 보수로 가고 이렇게 형형색색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아직까지도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골치 아프다는 거죠. 그럼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은 20대들이 모든 걸 주도합니다. 밑으로부터 주도를 해요. 우리가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 뭐 건강보험 계획이라든가, 뭐 유류가 인상, 또는 미국 같은 데는 뭐 흑인에 대한 탄압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그냥 폭동 수준으로 방화가 일어나고 경찰 부시고 막 이러잖아요. 서로 죽이고 살리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아직 하나도 없어요. 그게 유교적인 생각 때문이에요. 5천년 유교적인 생각. 쉽게 말해서 유럽은 보면은 지금 바이킹족이고, 또 게르만족이고, 또 그건 뭐야? 갑자기 생각나네. 그런 족들이 전쟁과 전투고 야성적으로 성장한 민주주의예요. 거기서 르네상스가 있고, 프랑스 문화가 있고, 유럽 문화가 있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 된 거지? 그냥 유교 5천년에 확 갇혀가지고 장유유서 말에 나오질 않나? 동방예의주국이란 말이 나오지 않냐? 그게 장유유서 동방예의주국이라는 말이 언제 나왔어요? 박정희 시대 때 나왔죠? 수긍하라. 기존 세력에 수긍하고, 얌전하게 살아라. 그런 말 아니에요. 그걸 요번에 깬 게 2030이라니까.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있고, 백의 민족이다.
얼마나 팔아먹을 게 없었으면은 대한민국이 50년, 60년 전에 학생들한테 도덕교과서, 역사교과서에 그런 걸 우리는 당군의 민족이다, 자랑스러운 배달의 민족이다, 그런 걸 가르쳤겠어요. 요새 20대, 30대들은 그걸, 20대들은 특히 30대들은 그거를 용인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유럽 같은 데 보면은 68혁명이라 그러잖아요. 68혁명. 프랑스 혁명 이후에 제2차 프랑스 혁명이라 그러잖아요. 유럽 혁명으로. 전 유럽에 퍼지면서 20대들이, 30대들이 철학적인 무장을 하고, 그 이후로 70년대, 80년대 이후로 유럽이 힘을 잃어가요.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있을 때 20대들의 대학생들이 구체제를 타파하고 또 한 번 일어났어요. 그 이후로 보면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오면은 캐머런도 나오고 블레어도 나오고 마크롱도 나오고 이런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맨날 캐머런 외치고 마크롱 외치면 뭐해? 걔들이 30대 후반대에 당수가 됐고 보수당 당수가 됐고 캐머런 같은 애가 보수당 당수가 되면서 진보층으로 보수 진보로 계획을 해버려요. 그래서 정권을 잡아버리죠. 노동당에서. 보수당인가 노동당에서. 마크롱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준석이가 야권 36세야. 1위. 야권이라고 합시다. 36세야. 2, 3년이 빨라. 마크롱하고 캐머런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자, 결론. 우리의 20대, 30대들은 미국이 월가의 탐욕스러운 걸 보고 미국의 대학생들이 1%대 99%의 전쟁을 시작할 때보다 또 우리 2030들은 프랑스 혁명이 제2차 프랑스 혁명이라는 68혁명의 유럽 혁명의 전체를 유럽 젊은이들 속으로 넘어갈 적에 그때보다 우리 2030은 그 당시보다 훨씬 더 강한 무기가 있었다. 스마트폰이 있었고 블랙핑크가 있었고 BTS가 있었고 대한민국의 현 시대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자존감이 훨씬 강한 사람이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문재인이가 다 망가뜨리고 어떻게 해서 정체 없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미래가 불안하다. 충분한 문화적인 지식과 학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30대들이 그런 거를 정권 차원에서 핍박을 하고 미래를 갖다가 부셔버리니까 거기서 도구로서 이준석이가 나온 거고 이준석이가 리드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 혁명사를 따지면 말이죠. 이렇게 말해도 되지도 않아요. 두세 시간 동안 강의를 하거나 두세 시간 동안 대담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고고티브한테 대답할 정도 되면은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돼. 최소한 김민정 정도는 돼야 돼. 김민정. 안철수는 내 상대도 안 되고 홍철수는 홍발정이는 내 상대도 안 돼. 나경원도 그렇고. 고고티브가 그 과거 정치인들이 꽤 있어요. 걔들 만나보면 한심해 너무 무식해가지고. 이까지 하겠습니다. 주절주절 떠들어 봤습니다. 힘 받으시고 주말에 건강하십시오. 주말은 항상 고고티브가 근본적인 문제를 많이 다룹니다.